안녕하세요. 인생한방입니다. 오늘은 금융안전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보고서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제가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3번 정도 봤는데, 그걸 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직접 보셔도 돼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직접 보셔도 되고, 저는 이제, 안에 내용 중에서 요약본,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또 요약을 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안전보고서라는 건 뭐냐면 금융이 안정하냐 안전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어디에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냐면 은행이나 금융권 그쪽에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내용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고요. 예. 자, 일단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엄청 많이 오르고 금리가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시중은행, 제2금융권, 보험사, 증권사 이렇게 이제 위험한지 안 한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보고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시중은행 그러니까 5대 은행들은 일단은 안전해 보인다. 금융 위기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은 어디냐면 그 농협 있죠. 농협은행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 농협. 예, 농협은행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제1금융권이고 나머지 모두는 그냥 단위 농협이라고 해서 제2금융권이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협, 그 다음에 저축은행, 얘네들이 제2금융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사, 증권사, 이렇게 세 개를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시중은행은 안전, 오케이. 얘네들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서. 네, 좀 위험하다. 특히 어디가? 보험사, 증권사. 얘네들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2금융권 관련돼서는 이거는 뭐 예금자 보호해가지고 5천만 원씩 이렇게 보장해 준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제1금융권에 비해서 이자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예적금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디서 터질지는 몰라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신협, 어떤 뭐 새마을금고, 어떤 농협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 다 터지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특정 제2금융권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2금융권 예적금 있는 거 조금 옮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 근데 뭐 5천만 원 보장되는 건데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기금을 모아놓고요. 만약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5천만 원 중에서 일부만 줘요. 뭐 2천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주고 나서 그 해당 그 제2금융권이 인수가 될 거예요. 다른데 인수가 되면 인수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된 후에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5천만 원 한도까지 이자 포함이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돈이 묶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불안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있는 지역이 괜찮은지 점검해 보시고, 예,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서 터질지는 몰라요. 만약에 터진다면. 그래서 예적금을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곳으로, 원래는 제가 신협이나 이런 쪽에 저축을 많이 했었어요. 예적금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 2년 됐죠. 한 2년 전부터는 아예 다 옮겼어요. 저는 어디에다 돈을 놔두냐면, 예, 시중은행도 못 믿어가지고 저는 우체국 우체국에 있어요. 제 돈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디에 돈인지 얘기를 했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좀 안전한 곳으로, 시중은행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보험사, 증권사 부분은 이제 저는 이 두 개의 회사의 주식을 안 사요.
안 산지 좀 됐어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위험하다. 예, 투자하실 때 이제 예적금 관련된 거는 여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관련돼서는 얘네들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 요거 생각하셔서 이제 투자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좀 위험한 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 얘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신용대출하고 담보대출 이렇게 이제 대출 받으신 분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을 하면 이자 부담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신용대출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신용대출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동산 쪽의 대출이잖아요.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채권은 많이 떨어졌지만 부동산은 그렇게 많이는 안 떨어졌거든요, 아직.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긴 해요. 이 보고서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 뭐 드러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시중은행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쪽이 무너지면.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이거는 모두가 힘든 건 아니고요. 기업도 모두가 불안하다가 아니고 자영업자도 모두가 불안하다가 아니에요. 뭐에 따라서 업종별로 위험성에 노출하고 있다.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괜찮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이 얘기고요. 자영업자도 역시 어떤 자영업자는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자영업자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얘기요. 그래서 업종별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제 기업은 잘 보호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기업에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은 급격한 하락을 했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근데 주식이 하락했다고 해서 뭐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거든요. 부동산이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뭘 해야 된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소프트 랜딩을 해야 돼. 부드럽게 랜딩 해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미국 금리 관련된 얘기도 할 때도 뭐 했냐면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건 뭐다? 인플레이션으로 뭐 에너지 가격 이런 것도 있지만 이미 꺾였어요. 에너지도 이제 꺾였고 뭐 농산물 가격도 좀 꺾인 상태예요. 금리 인상 딱 하자마자 꺾인 상태고 문제는 연준에서 지금 보는 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야 돼? 내려와야 되는데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부드럽게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급격히 내려오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1금융권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똑같이 이걸 걱정하고 있고 미국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어. 어떻게? 천천히 내려와야 돼. 급격히 내려오면 은행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그 은행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은 급격히 내려오면 안 되고 이렇게 소프트하게 계단식으로 조금씩 내려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금융위기가 나올 수 있는 핵심. 그러니까 주식은 시장 전체를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행권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내려가면 은행권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시중은행 괜찮고 제2금융권, 보험사, 증권사 얘네들 좀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보고서 내용에. 그 다음에 부동산 하락은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었어요. 뭐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은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 개인, 비은행권 뭐가 시작됐다?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제가 얘기한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 전부 여기 힘들어질 수 있어, 여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 여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약한 고리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를 했었던 게 있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발목을 잡은 애가 누구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기가 막히죠. 인플레이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막 나가서 막 놀고 막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문제는 뭐야? 그리고 이제 음식점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막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물가가 너무 올라 버리니까 물건을 팔아도 적자가 나.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을 올려야 돼? 가격을 올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돼. 그럼 어떻게 돼? 소비가 폭발적인 보복 소비가 일어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가 힘들어? 힘들고 힘들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빡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빡 올라가는 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 거야.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팍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경우에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기업, 자영업자, 업종별로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살아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지금 때마침 딱 나와서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상승해야 될 게 못 오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는 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해봐야 되냐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구조조정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올리면 구조조정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만큼 막 올렸어, 지금처럼. 그러면 구조조정도 어떻게?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겠죠. 왜냐면 부담되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늘어나니까 이제 힘든 아이들의 빠르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천천히 조금씩 올리는 게 원래 원하던 거였잖아요. 자, 여기서 이 두 개를 놓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왜 예전에는 천천히 올리는 걸 원했고 지금은 강하게 올리느냐, 이걸 원했던 거잖아요. 왜 올렸을까요? 역시 걱정했던 게 뭐냐면, 강하게 올려버리면 뭐가, 부동산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천천히 부담이 덜 가게, 그리고 구조조정도 강하게,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 기업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천천히 인상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니까 이걸 한 번에 올려버린 거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강하게 0.5, 0.75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가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부동산 같거든요. 부동산이 강하게 하락할까봐 이게 두려웠던 거야. 그리고 기업들이 강하게 구조조정 당할까봐 이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올리고 가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더 나은가?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금리를 천천히 올린다는 얘기는 기간이 길게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길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뭐야? 그 고통이 길게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강하게 올리면 일정 수준까지 딱 간 순간 다시 내릴 거 아니에요. 계속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계속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제가 그 FOMC 관련된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4.5%인가 4.25인가 그 위로 올리면은 금융위기가 터져요. 과거의 그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4점대로 웬만하면 올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빠르게 올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 금리 하락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안 보신 분은 그 자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음.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빠르게 올리면 원하는 고점까지 빠르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빠르게 갔을 때 그 기간은 뭐 한다?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고통의 시간이 뭐일 수도 있어? 짧아질 수도 있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뭐가 나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갑자기.
빠르게 올리고 빨리 목표하는 고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그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조건이 있죠. 만약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급하강하지만 않고 소프트 랜딩만 해준다면, 천천히만 내려와 준다면,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잡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면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는 게 어쩌면은 나을 수도 있겠다. 대신에 조건은 뭐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야. 이 힘든 짧은 시간에 뭐 해줘야 돼? 살아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오더라고 저는. 요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금리를 지금 현재는 단기에 강하게 올리고 있고요. 원래는 조금씩 올리려고 했어. 근데 조금씩 올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처럼 단기에 강하게 올리면 목표하는 금리까지 빠르게 도착을 할 거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더 나을 수가 있을까? 만약에 고통의 측면에서 본다면 긴 거보다는 짧은 게 낫거든요. 짧게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그래서 무조건 지금 강하게 올리는 게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닐 수도 있겠다. 만약에 부동산에 큰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짧고 강하게 어쩌면 구조조정을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거는 한번 제 생각이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달라질 것. 그렇죠. 기간이 어쩌면은 빨리 올리면 빨리 도착해서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길게 가는 스트레스보다는 짧게 강하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뭐 한다면 살아남는다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자, 결론이요. 제가 생각하는 그 결론. 자, 구조조정 당하지 말고 현명하게 버티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구조조정 당하지 말고 현명하게 버티자.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일단 내가 사장님이야. 저도 뭐 작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장님이야. 뭘 고민할까요? 우리는 기대를 했어. 뭘 기대를 했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그동안 힘들었던 거 보상해 줄 수 있는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견디고 참아왔던 이 시간에 대한 보상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뭐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뭐야?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뭘 고민해야 돼?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지 않았어. 그럼 뭘 고민할까요? 그쵸. 당연히 구조조정이죠. 당연히 구조조정이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인원을 줄이는 거죠.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근데 눈에 확 띄는 게, 가장 띄는 게 뭐냐면 인원 구조조정이에요. 물론 뭐 연구 개발비 이런 거 안 쓰겠죠. 그래서 뭐 이게 금리가 딱 올라가자마자 빠르게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머스크가 바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라 그랬어? 인원 감축하겠다. 그것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인원 감축하겠다. 그 다음에 중국의 IT 기업들 인원 감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미. 그러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의 사장님도 무슨 생각을 한다? 구조 조정을 생각할 것이다. 이번 여름 휴가 갔다 오면, 사장님들 휴가 갈 때 조심하세요. 사장님들 꼭 휴가 갔다 오면 구조 조정 하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을 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서 좀 머리를 좀 비우면 생각하죠. 우리 회사의 문제가 뭘까?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보이고 부서들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사장님이 갔다 오시면 그 다음에 100%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올 여름을 잘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휴가를 가시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구조조정 당하지 말자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잘리면 안 돼요. 어떻게든 버티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셔야 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거 보이셔야 되고, 불만사항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옆에서 불만사항을 얘기하는데 같이 동조하셔도 안 돼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내가 잘리면 안 되는 이유를 어필하세요. 나의 상사에게. 나는 부모님 부양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지금 너무 힘들고
예, 그래서 잘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이 회사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힘들 거예요. 힘든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구조조정이 끝나면 자영업자들, 구조조정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영업자들 좋은 시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들 뭐 하시겠어요? 나오시면? 뭐라도 하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노는 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 놀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을 하신다고. 그럼 구조조정이 끝나는 순간 그분들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세요. 예, 그때 뭐 하면 돼? 내가 지금 버텼던 내 가게를 비싸게 넘기시면 돼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버텨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버텨야죠. 예, 짧게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길게 가면 계속 힘들어지네.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더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런 거고 구조조정 당하지 말고 현명하게 버티자. 결국은 뭐 살아남자. 왜냐하면 수익이 끊어지는 순간 대출 이자를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심하면 원금을 갚아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든 버티셔야 돼요. 정말 좋은 직장인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야.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경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구조조정은 경제에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고 나면 돈이 좀 좋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투자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좋아진다. 구조조정 기간에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결론은 살아남자. 이게 결론이에요.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으면 살아남은 자는 뭐 할 수 있어?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람 조심하고 돈을 숨겨라 라고 얘기하면 일단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급격도로 올라가는 시기예요. 예, 자기가 왜 화난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급격도로 스트레스가 올라가요. 어, 그럴 때 그 분노를 나한테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굴 조심해야 돼? 사람을 조심해야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조차도 조심하셔야 된다. 뭔 일 있으면 무조건 먼저 사과하고 화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면 얼른 거기를 빠져나오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숨겨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 하실 것 같아. 난 돈 없어. 내가 뭐 돈이 있어야 숨기지.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보는 범죄 관련된 유튜브가 있거든요. 예. 뭐 살인이나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흉악 범죄들. 예, 돈 때문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큰 돈을 노려서 하는 뭐 보험 사기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흉악범들은요, 큰 돈을 보고 하지 않아요. 작은 돈,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작은 돈, 몇만 원에 살인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몇만 원도 아쉬웠던 거거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작은 돈도 웬만하면 숨기시는 게 좋아요. 몇만 원, 뭐 5만 원짜리, 몇만 원. 그러니까 뭐 지갑에서 막 몇십만 원 보여.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오늘 내일 너무 힘들어. 저 몇십만 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돈을 숨겨라. 예, 돈 있다는 자랑하지 말고 돈을 숨겨라. 예, 현금을 숨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기네요. 예, 금융안전보고서 요약했고요. 자, 뭐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제2금융권 조심해라. 그 다음에 부동산 하락 소프트 랜딩 해야 된다. 급격히 내려가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업하고 자영업자들 업종별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투자할 때 어떤 기업을 투자할지 잘 고민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힘든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보복 소비가 없어서 지금 더 힘든 거다.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구조조정을 강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강하게 한 번에 오르는 게 좋은가? 천천히 오르는 게 좋은가? 만약에
부동산에 급격한 하락이 없다면, 그러니까 기업들의 급격한 도산이 없다면,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살아남아야 돼요. 예. 좀비 기업들은 정리가 돼야 되지만 좋은 기업들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좋은 기업들까지 무너진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올리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강하게 올린 거야.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빠르게 올린다면 빠르게 목표하는 고점에 도달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빠르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이 내용은 제 영상이 있거든요. FOMC 관련된. 예, 그 내용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거기 설명을 다 해놨고. 그래서 단기로 빠르게 올리는 게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에 경제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빠르게 빠르게 문제가 고통이 짧은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제일 중요한 얘기죠. 구조조정 당하지 말자. 현명하게 버티자. 현명하게 버티자. 이 얘기는 찌질하게 버티자는 얘기예요. 찌질하게 끝까지 불쌍하게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빨리 끝나면 더 좋겠네요. 경제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 조심하고 돈을, 작은 돈이라도 뭐 해라? 숨겨라. 자랑하면 큰일 나요.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결론 맞아? 살아남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금융안전보고서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제대로 정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얘기와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살아남자. 찌질하게.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시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